안녕하십니까. 세무그룹 선일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누적 100건 이상 매년 종중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조세 불복을 진행하다 보니 매년 국세청 내부업무감사에서 종중과 문중이 비과세로 신고한 신고건에 대해 매년 재조사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 재조사에 대한 강도 역시 강화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종중과 문중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비과세를 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종중과 문중이 양도한 임야나 농지 같은 토지들은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먼저 종중과 문중에 대한 법적 성격과 세법상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종중과 문중은 분묘수호, 선조의 묘소를 영구히 미화 보존하는 일, 선조의 위협을 빛내는 일 등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여 결성된 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법인 사단이라고 함은 상법상 영리법인처럼 등기가 되어 있진 않지만 법적인 지위를 인정해주는 집합단체를 비법인 사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법률 이외 세법상에서는 어떻게 종중과 문중을 분류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부받으셨는데 중간 코드를 82를 사용하고 계신 경우라면 바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종중과 문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지만 중간 코드가 80이다 라고 하면 법인 아닌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종중과 문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유번호증 자체가 없다. 그냥 선조들로부터 받은 재산을 지금도 계속해서 종중원과 문중원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개인으로 보는 종중과 문중으로서 세법상 분류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종중과 문중. 두 번째,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고유번호증을 가진 종중과 문중. 셋째, 고유번호증이 없어서 개인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종중과 문중 등 총 3가지로 세법상에서는 종중과 문중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야 등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대상 종중과 문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종중과 문중이 임야, 농지 등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5호 단서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중과 문중이 법인이 되어야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종중이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된 종중과 문중이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종중과 문중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중간에 82 코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80 코드를 사용하는 개인으로 보는 종중, 문중이거나 고유번호증 자체가 없는 종중과 문중이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세법상의 분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종중과 문중으로 변경하면 당연히 그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아가서 종중과 문중 토지 양도 시 구체적인 비과세 적용 요건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토지를 양도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과세 요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나 법인세를 이미 납부하신 경우라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중과 문중 토지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종중과 문중일 것입니다. 단, 법인 아닌 종중 상태에서 토지 양도 후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여전히 계속해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만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이 안 된 상태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세무서로 달려가셔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승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종중과 문중이 양도한 임야, 농지 등의 토지를 양도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계속하여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었어야만 하는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때 고유 목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회칙, 규약, 정관 등에 규정된 분묘 수호나 묘소 미화 보존 등등의 사업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2025년 1월 31일 양도한 토지 위에 묘지가 있었는데 묘지가 2022년 1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0일까지 양도일 기준 과거 3년간 계속하여 존치되고 있었던 경우에 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라면 당연히 분묘수호라는 고유목적 사업의 양도일 기준으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된 토지이기 때문에 양도하는 경우에 당연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종중과 문중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주요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 요건을 말로만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종중이 양도한 토지는 10,000평이었고 그중 2,000평에만 분묘가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8,000평에는 묘지가 존치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분묘가 위치하지 않은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분묘가 없는 토지에서 수익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분묘 수호를 위해 공존하는 토지로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10,000평 전체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내가 우리 종중이 양도한 토지 위에 분묘가 한 기라도 있었다면 결국 토지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사례로 법인 아닌 종중의 지위에서 토지 양도가 이루어진 후 법인으로 보는 종중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토지 양도일과 법인으로 보는 종중 사업연도 말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계속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 아닌 종중이 토지 양도 후 법인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례에 따라서 반드시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미만이 되도록 전략적인 설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2025년 1월 31일 토지를 양도했다. 근데 이 토지가 개인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예를 들어 2025년 2월 달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업연도를 설정할 때 토지 양도일인 2025년 1월 31일부터 1년 미만이 되는 범주에서 사업연도 종료일을 설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종중 등 비영리 법인이 양도한 토지와 건물에서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던 경우인데 자, 이 경우에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된 부분에 한해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아주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법인세법 제4조 제4항 제5호 단서 규정에서는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자산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할 때 오로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자산만이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우 빈번한 사례이지만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에 동시에 사용한 자산이 양도되었을 때 관할 세무서에서는 두 개 다 사용되었으므로 매출을 기준으로 안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수익사업에 껴있으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법인세법에서는 오로지 고유목적 사업에만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근거로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에 우리도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을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저희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조세 불복 사례 중에 한 케이스인데요. 자, 국세청도 종중에 대한 법적 성격과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종중에 부과했어야 될 법인세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 경우이고, 자, 근데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고 일정 기간인 90일 이내에 조세 불복을 청구했어야 하지만 납세자분들께서 조세 불복에 대한 일정 무지로 인해 그 어떠한 청구도 없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관련된 조세 불복 기한도 다 지나버린 케이스였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조세 불복을 진행하지 못할까요? 조세 불복을 진행하지 못해서 세금 환급을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 자체가 법인세로 됐어야 하는 것을 양도소득세로 잘못 부과한 건이기 때문에 법인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한 가지 소득에 대해 법인세로 새로운 소득의 구분을 특정하고 이를 통해 과거에 잘못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후발적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고 새롭게 법인세 분야에 대해서 조세 불복을 진행하고 이 파트에서 세금 환급을 받아낼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종중과 문중은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쟁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4가지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당의 종중과 문중 상황에 맞게 비과세 플랜과 절세 전략을 완벽하게 짜서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으시게 만들어 드리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전부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종중과 문중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먼저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것. 다음으로 양도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기초적인 2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4가지의 사례를 정리해 보면 양도한 토지 중 일부에만 분묘 혹은 묘지가 위치해 있어도 양도한 전체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을 동시에 영위한 경우라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다는 점.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종중의 지위에서 토지를 양도하고 그 이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여전히 당의 종중은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부과됐어야 하는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 혹은 양도소득세로 부과되고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불복 기한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구분 변경을 법인세로 바꾸어서 여전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오늘의 영상 전체를 짧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종중과 문중 사건을 가장 많이 해결하는 유준혁 세무서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종중과 관련해서 최대 환급액도 62억까지 달할 만큼 종중과 문중에 대한 깊은 고찰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중과 문중이 마주하고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 자문과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유준혁 세무사와 김건우 세무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모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